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자, 저희가 이제 블록 명령을 배우고 인서트 명령을 배우고 이제 블록과 인서트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블록의 편집입니다. 블록, 만든 블록의 이제 수정, 편집, 수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늘상 하는 얘기인데, 자, 블록을 만들었는데 블록을 수정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품이에요. 이 부품이 필요해서 이제 블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는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다 제대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 얘를 딱 놓으려고 봤더니 이미 이런 애가 와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요만큼이, 응? 요만큼이 겹치는 거죠. 겹쳐서 얘를 못 붙여. 얘는 이미 있던 애야. 이렇게 되면 이제 도면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제 얘 수정을 하자면, 야, 협의를 해가지고, 야,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 파자. 이렇게 파놓으면 얘 안 걸릴 거 아니야. 라가지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한 다음에 뭘 해줘요? 트림. 잘라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땅, 땅, 여긴 잘리는데, 땅, 얘는 안 잘리는데, 왜? 얘는, 블록이야. 저 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들 모아가지고 하나의 블록으로 합쳐놨어요.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블록을 수정을 하는데, 자, 블록을 수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블록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나와 있는 게 뭐냐? 에디트 블록 디피니션 이라고 나오죠. 디피니션. 그리고 이제 이유 쭉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블록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블록을 하나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더블 클릭한 블록 이름이 선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제 블록의 종류를 바꿔줄 수도 있기는 해요. 선택된 블록의 종류를. 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외우고 있으면 이제 그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화면상에 이제 내가 원하는 블록이 없어. 근데 일단 급해. 그래가지고 빨리 블록을 더블 클릭을 하고 뭐예요? 다른 애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선택해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블 클릭한 애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뭐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림에 올라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선택했는데 얘는 왜 이씨 이렇게 돼 있냐? 그쵸? 왜 저렇게 돼 있니? 왜 저렇게 돼 있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 블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예요? 블록 만든 다음에 로테이트로 돌렸겠지. 이렇게 90도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블록 편집에 들어오면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와요. 상태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오는데 이 상태로 이제 딱 들어오고 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되고 아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이쪽이었다.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서 트림 해가지고 땅 어우 잘 잘리는데 수정이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자, 블록 이제 편집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위에 리본 메뉴 자체가 좀 구성이 바뀌어요. 이제 블록 에디터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건 블록 에디터입니다. 블록 편집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블록 편집기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툴바가 하나 생기고요. 이제 리본 메뉴가 바뀌게 되는데 뭐 에디트 블록 편집, 그다음에 세이브 블록 편집한 내용 저장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테스트 블록 뭐 이런 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 블록 기능이라는 게 블록 에디트라는 편집기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블록 기능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블록을 만들어주는 기능 자체는 전부터 있었는데 이 편집기라는 기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 2009년인가 2007년 왜냐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캐드를 2007년에 새로 샀어요. 그전에는 이제 몇 썼냐면 2005인가? 를 썼었는데 그때까지는 블록 편집기가 없었어요. 2005 사용할 때는.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사고 거기서 이제 2007년도에 산
캐드로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블록을 더블 클릭하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뜬 거예요. 예전에는 그전에는 블록 더블 클릭하면 이거 안 떴었어요. 2007년 전에는 안 떴어가지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내가 알던 그 블록이 아닌데 이게 왜 이런 게 뜨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때 처음 나온 거니까 되게 당황을 했고, 얘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얘가 좋은 점도 있긴 한데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07년 당시에 이제 이 블록 편집기가 나오면서 화두가 된 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게 뭐냐면 어떤 동작 같은 거를 줘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3D 캐드의 거의 특권이다시피 했거든요. 동작 구현 시뮬레이션이 3D 캐드의 특권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D 전문으로 하는 오토캐드가 거기서 딸린다라는 소리를 이제 자꾸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토캐드는 뭘 그때 내세웠냐면 2D 캐드에서도 동작 재현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라는 거를 내세우면서 뭐 했냐면은 3D가 갖고 있는 이제 동작 재현을 하기 위한 개념들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냐?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 물론 이제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동작을 재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치수를 연관해서 어떤 이제 수식을 짜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파라메트릭이긴 해요. 근데 동작 재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파라메트릭이기도 해요. 그리고 블록이라는 개념체가 이제 에디터가 필요했던 이유가 여기다가 어떤 동작에 관련된 포인트들을 심고 파라메트릭 연관되는 치수 관계들을 삽입을 해서 동작을 재현해줘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블록 편집기가 필요했어요. 블록 편집기 이전에 편집했던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이런 뭐 캐드 역사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추가됐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저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파라메트릭 기능들을 여기 블록 내부에다가 이제 삽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라든가 뭐 거리 값이라든가 해서 그 거리 값에다 액션 동작을 줄 수 있어요. 파라메트릭 치수를 주고 나면 그 파라메트릭 치수가 변동되는 뭐 스케일로 변동을 하든가 스케이시 변동을 그 동작을 줘가지고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시간에 따라서 뭐 길이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다른 데 치수가 바뀌면 같이 따라 바뀐다든가 그런 동작들을 줄 수 있는 액션이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라메트랑 조합하는 세트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릭 항목들이 쭉 추가가 됐는데, 일단은 저는 2D 캐드에서 파라메트릭을 통해서 뭘 잘 안 해요. 안 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해요. 꼭 파라메트릭 기능이 뭐 이제 치수를 다른 데 치수를 해서 이제 저쪽 치수가 1이면 이쪽 치수는 2가 나오게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계산되게 그럴 때만 쓰고, 그 외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굳이 블록 내부에서 제가 파라메트릭 이 아이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단 이 블록 에디터 안에 들어와서 뭘 해줄 수 있다? 블록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블록을 수정 못하는 수정할 수 있다가 키포인트예요. 수정할 수 있다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기능들은 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어떻게 하느냐? 빠져나가는 건 여기서 close 블록 에디터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물어봐요. 저장할 거니? 지금 저장할 거 뭘? 제가 여기를 원을 그려가지고 트림으로 잘랐잖아요. 저 내용을 저장할 거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save the change 바꿔줄 거냐 저장해서, 아니면 디스카드 뭐예요? 저장한 내용 취소하겠다. 밑에 거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트림한 거 없어지겠죠. 원 그린 것도 사라지고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수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을 수정을 할 때는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블록 에디터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BEDIT B에디트예요. B에디트 딱 하고 여기서 뭐예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막 화면에서 못 찍잖아요. 이름을 내가 꼭 외워야 되는 거야. 아이 불편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화면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아니면 선택을 하고 BEDIT 이렇게 해도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더블 클릭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편하니까. 화면상에서 이제 보이는 모양 가지고 더블 클릭 할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블록 에디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요 수정인데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간섭되는 물건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수정하기로 하면 다 일반적으로 수정하기로 하면 이제 간섭된 데를 피하긴 피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깔끔하게 이렇게 얘를 이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지 이렇게 수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운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한 거지 어떻게 했으면 여기 간섭된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블록 에디트를 들어갔을 때는 요 간섭되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뭐 치수를 재든 뭐 이쪽 거리 재고 얘 지름을 재가지고 치수를 확인하든 아니면 수정하기로 한 치수를 확인을 해서 이거 적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로 한 치수 적고 들어가서 똑같은 거리를 띄워서 중심을 잡고 원을 그려서 수정을 해야 된다. 원인다 적어놓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블록을 편집할 때는 이 방식은 안 써요. 저는 이 방식을 안 쓰고 이전에 쓰던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회사에서 처음으로 저 블록 에디트라는 기능이 도입됐을 때 사람들이 혼란이 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전에는 얘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었어요. 보면서 수정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씨 블록에 더블 클릭하니까는 제 못 보면서 수정하네.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썼던 기능을 사람들이 명령어로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명령어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동작했거든요. 원래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저렇게 자동으로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저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이 명령어를 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bEdit라고. 이걸 왜 설명하냐. 이게 더블 클릭으로 동작을 하는 거라도 명령어를 알고 계시는 게 맞아요. 명령어가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어떤 동작을 할 때는 동작이 명령어가 없이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더블 클릭해서 나오는 동작 같은 경우는 어떤 요소를 더블 클릭하면 어떤 명령어가 실행되십시오라고 캐드에 다 지정돼 있어요. 지금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명령어가. 그것도 원리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bEdit라는 게 실행이 된다는 건데, 단점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못 보면 수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수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려면 어디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는 잘 안 쓴다요. 안 쓴다긴 한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원점이에요. 원점. 일반적으로 블록 특성이 뭐냐면은 처음에 블록을 만들 때 원점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걸 잘못 만들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원점을 수정하고 싶잖아요. 잘못 만들었으니까. 원점을 잘못 지정했으니까 수정하고 싶은데 이제 블록 에디트, bEdit는 원점의 위치를 수정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게 파라메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파라메틱 기능이. 그래서 이제 딱 더블 클릭을 하고 블록 에디트로 딱 들어가고 나면은 여기 전 다른 거 다 안 쓰는데 하나 쓰는 게 있어요. 베이스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블럭의 원점이 어디냐, 기준점이 어디냐를 딱 클릭해보면 요 파란색 여기 원점이에요. 근데 아니야, 나 여기 원점 하고 싶어. 요 처음에 만들 때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 라고 한다면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bEdit로 들어온 거죠. 베이스 포인트를 하고 여기 땅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세이브 하면 바뀌어 있어요. 자, 바뀌어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이 원하고 분명히 닿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데 위에 얘를 복사해 온 애를 딱 가보면요, 얘도 위치가 안 맞게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점 위치가 옮겨졌다라는 거는 얘가 삽입된 기준점에서부터 얘네들 그 구성되어 있는 위치들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럭이 화면에 삽입이 되면은 이 캐드 화면상에서 뭐만 알고 있냐면 이 블럭의 원점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원점 위치를 기준으로
그 블럭이 갖고 있는 구성 요소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점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원점 위치가 바뀌면 처음에 놓인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틀어져요. 이거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원점 위치 바꾸는 거는 기본적으로 BEDIT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미 이 원점 위치가 잘못되는 게 이미 이곳저곳에 막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되게 심각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굳이 블럭의 원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걔가 들어가 있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위치들을 다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함부로 원점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럭 에디트에서 원점 위치를 바꿔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초기 얘를 어디 갖다 붙이기 전에 판단이 딱 된 거죠. 아, 블럭 위치 내가 원점 위치 잘못 잡았네. 갖다 붙이기 전에 수정을 해야지. 그때는 BEDIT를 제가 쓰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안 써요. 자, 이거 보시면은 내가 분명히 BEDIT로 얘를 잡아서 선택을 했어요. 수정을 했어요. 얘를 잡아서 수정을 했어. 근데 얘는 수정한 적 없고 얘도 수정하고 없고 얘도 수정한 적 없는데 뭐예요? 같이 수정돼 있죠. 왜? 같은 블럭이니까. 그러니까 블럭은 하나 수정하면 같은 그 같이 있는 애들 전부 다 수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취소할게요. 원점 취소했는데 요거 수정한 것도 취소할게요. 요거 수정한 것도 싹 다 취소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네 군데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지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블럭을 수정해 버리면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렇게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 난 게 야, 부품 공용화 시켜야 되니까 얘 하나 바뀔 거면 얘도 그냥 다 바꿔버려 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블럭을 바꿔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물건 다 만들었어. 그래서 갖다 붙여놨어. 갖다 붙여놓고 나서 찾았어. 도면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이미 도면 그렸을 땐 못 찾고 갖다 붙여놓고 다 찾았어. 그래서 야, 얘 하나만 수정해. 야, 이거 다시 만들 수 없어. 이거 이미 다 만들었어. 얘 하나만 수정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블럭 수정하시면 안 돼요. 블럭 수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셔야지. 익스플로드로 깨셔야 돼요. 이렇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전에 블럭 명령 설명을 할 때 만들 때 allow exploding 이게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드시면 어떻게 된다? 나도 못 깬다. 나도 못 깨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내가 이제 수정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도 절대 분해 허용, 한글 버전에서 분해 허용이죠. 분해 허용을 절대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블록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allow exploding을 체크 해제한 상태에서는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얘만 수정을 하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르자.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얘가 잘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르자 라고 수정을 해준다. 그래서 얘만 분해해서 수정을 하고 요 분해한 것도 묶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따로 블록으로 만들어 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정적인 얘기는 다 좋아요. BEDIT로 블록을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만 수정을 할 거면 블록을 수정을 해버리면 다 반영이 되니까 쟤를 분해해서 그냥 따로 그려주고 다시 블록을 잡아주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저는 BEDIT를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블록을 수정을 할 때 뭘로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나오는 명령이 뭐냐? 제가 쓰는 명령이 뭐냐? 이게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REF edit다. REF edit. 이제 REF는 리퍼런스의 약자예요. 리퍼는 이제 참조예요. 참조를
수정을 한다. 리퍼런스 참조 폼을 수정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다 놓은 이제 블록 객체들은 우리가 이제 블록이라는 명칭을 따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블록이란 명칭 전에 이제 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참조예요. 참조. 참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참조해서 갖다 붙였다는 위치만 있고요. 그 참조가 갖다 붙여진 위치만 있고 그 참조가 갖다 붙이는 개념이에요. 붙이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조다라고 별도로 이제 이 명칭이 따로 또 있어요. 블록 말고도. 이 참조에도 내부 참조가 있고 외부 참조. 내부 참조는 내가 도면을 그리고 있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참조를 얘기를 하고 외부 참조는 도면 바깥에 있는 참조를 얘기를 하는데 도면 바깥에 있는 참조는 다른 캐드 파일을 불러온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 참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X 레퍼런스다. XREF다. 뭐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모든 블록은 이제 참조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REF 에디트다라는 거죠. 자 그럼 REF 에디트 그럼 얘가 뭐가 더 좋은데 얘를 쓰느냐인데 REF EDIT 해가지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블록에 이름이 써 있죠. 그리고는 레퍼런스 에디트 참조 편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OK를 눌러주면은 뭐가 아까랑 뭐가 다르냐? 아까는 화면 자체가 색깔 자체도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없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있어요. 얘는 있는데 선생님 그래도 이상한 게 있어요. 선생님 바깥에 있는 게 다 못 보고요. 여기 뭐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고 여기도 하나 있었고 얘가 4군데 있었는데 근데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수정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럼 얘 형태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빼고는 자기 자신이 복제된 블록을 빼고는 그 외부에 있는 게 보여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얘의 중심점 잡고 싶다 그러면 중심점도 잘 잡혀요. 보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참조 편집이 더 좋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2007 이후부터 이제 더블 클릭하면 블록 에디터가 실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2007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더블 클릭을 하면 얘가 실행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실행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혼란이었던 게 그 전에는 바깥에 거 다 보면서 이렇게 딱 더블 클릭만 해도 딱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캐드 버전이 바뀌면서 더블 클릭을 딱 했더니 이씨 안 보이네. 근데 이거를 명령어를 REF 에디트라는 명령어를 그때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더블 클릭으로 자동으로 됐던 거였으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안 돼? 캐드 이상해진 거야? 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명령을 알고 있는 저라든가 뭐 기타 몇 명이 그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축키로 해도 되는 거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해도 되는 것들을 명령어 이거 그걸로 되는데 명령어 굳이 제가 외워야 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못 외우시면 나중에 바보 돼요.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바보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갑자기 명령어 체계가 바뀐다든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딱 나서가지고 그거 명령어 못 쓰시면 돼요 라고 딱 얘기하면 본인이 얼마나 간지나요. 저 새끼 캐드 제대로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명령어는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데 이제 아까 이제 블록 에디트 하면 이제 여기 리본 메뉴가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얘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상한 것도 안 뜨죠. 안 뜨는데 대신 리본 메뉴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뒤쪽에 와 보면 이런 패널이 하나 추가돼요. 4개 아이콘이 있는 패널이 하나 추가돼요. 이거 에디트 레퍼런스. 이게 기존에 있는 명령 패널에다가 뒤에 이렇게 딱 붙는 형태로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REF 에디트 블록 레퍼런스 이제 수정해주는 패널이고 이게 간혹가다가 여기 이제 사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별도의 창으로 하나 뜨는 경우가 있는데 창으로 뜨는 경우로 그 창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X 버튼을 눌러줄 수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저기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명령어 외워야 될 게 늘어나요. 여기에 이제 요 안에 구성되는 것들을 전부 다 명령어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 창이 사라져 버리면 여기서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여기 빠져나가는 명령은 뭐냐면 REF 에디트 들어와서 이제 빠져나가는 명령이면 REF CLOSE close 해주면 돼요. 해주면은 뭘 물어보냐면 지금 수정할 내용을 세이브 저장할 거냐
디스카드 리퍼런스 체인지 아니면 취소할 거냐. 나가는데 지금 수정한 내용 아까 블록 에디트랑 똑같아요. 블록 에디트 나갈 때 물어봤어요. 거기서 저장을 하고 나갈 거냐, 지금 수정한 거를 반영을 시켜놓고 나갈 거냐, 아니면 취소하고 나갈 거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결정해주면 돼요. 결정해주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요거예요. REF 클로즈의 세이브 체인지, 저장하고 나간다. 디스카드 체인지, 저장 안 하고 나간다. 요 두 가지 항목이 REF 클로즈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근데 얘가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요 바깥에 있는 요 내용을 딱 해서 이 애드 뭐예요? 더하다잖아요. 그림에도 딱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딱 눌러주시면 추가 블록 바깥에서 흐릿하게 보이고 있던 객체를 얘 블록 안에 필요한 애인데 하고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나중에 갖고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블록 안에 있는 게 이제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애인데 선택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필요 없는 건 지워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바깥에는 있어야 돼. 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다른 애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 요소를 더 갖고 오거나 내부 요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이건 블록 에디트에서 당연히 안 되겠지. 외부 상황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되니까 이게 당연히 돼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되면 이거 작업을 어떻게 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요거 더하고 빼는 거에 관련되는 명령은 뭐냐면 REF SET예요. REF set이에요. REF set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두 가지 있죠. add, remove인데 add가 더하는 거, remove가 빼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 add 할 거야, A 할 거야 하고 뭐 해주면 돼요?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갖고 들어와요. REF set 한 다음에 remove 할 거야, R 할 거야 하고 선택하고 엔터 치면 밖으로 내보내줘요. 그 이제 요 아이콘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REF 에디트에서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진입하는 REF 에디트, 그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는 나갈 때 쓰는 게 REF 클로즈. 근데 여기서 옵션이 세이브와 디스카드, 그리고 외부 객체를 더하고 빼는 REF 셋,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갈 때 세이브 체인지 하고 이렇게 딱 하면 나가면 이제 여기 수정돼 있죠. 다 이게 포함돼 있고, 그쵸? 다 이게 똑같이 포함돼 있고, 얘는 빠져 있고, 얘는 다 빠져 있고, 이렇게 수정이 되는, 이렇게 조립도에 있는 것도 다 연관이 돼서 수정이 된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품도가 바뀌면 조립도가 바뀌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을 편집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블록이 사용되는데 블록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두 가지다. BEdit,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REF 에디트. 이렇게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느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 문제되는 건 뭐냐? 자, 그럼 나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나는 BEdit 잘 안 써. 블록 에디트라는 명령 잘 안 써. 나는 그냥 REF 에디트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제가 겪은 상황이 그거예요. 저는 REF 에디트를 쓰고 있었는데 BEdit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돼. REF 쓰려면 꼭 REF 에디트는 그 명령어를 다 쳐야 돼. 단축키도 없어.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난 더블 클릭하면 REF 에디트가 실행됐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 그건 방법이 없는 거냐? 아니요, 있어요. 그거는 언제? 다음 시간에. 왜? 시간이 30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여기 다음 시간에 끊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블록은 이렇게 편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BEdit 그리고 REF 에디트다.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된다. 하지만 권장드리는 건 REF 에디트, 왜? 외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